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됐나요? 그게 장관 부속 소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인데 거기에 뭐 평소에 실국장 간부회의가 열리는 그 긴 테이블이 있는 회의고 거기에 실국장들 말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장, 뭐 대변인,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 이런 그 주요 간부들 일부가 포함돼 가지고 전체가 한 12서너 명? 이 정도 앉는 자리인데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사람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가 서가지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국장들은 자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실국장들 전원이 참석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검찰국장은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검찰과장 얼굴을 봤던 건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있었고 제 자리에도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제가 제 쪽 자리로 가니까 그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한테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예. 당시 비상간부 회의에 법무실장과 비상안전기획관은 없었죠?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고 저도 그런 거를 일일이 누가 있고 없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법무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과장 임세진은 보셨죠? 제가 임세진 과장은 봤고요. 출입국 본부장하고 교정본부장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피고인 박성재가 주최하는 다른 회의에도 검찰국 과장들이 참여했었나요? 그건 뭐 회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국장 회의 경우에는 대리 참석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과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있기는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장 중이거나 뭐 이런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뉴스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나요? 텔레비전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본부장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둘 중에 선후 관계는 모릅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특검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갔을 때는 출입국본부장과 피고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어느 선후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교정본부장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사람이 있었던 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고요. 텔레비전은 제가 알기로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켜져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예. 회의실의 모습은 어땠나요? 회의실 모습은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뭐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의 모습을 제가 그려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차관이랑 같이 회의실에 들어갔고 12개 회의 중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차관은 장관 옆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그걸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 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 피고인과 출입국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증인 법무부 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고령 내용 알고 계셨던 거 맞죠? 포고령 중에 제가 아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네요.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또 하나는 전공의를 체포 처단한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는 제가 자동차 안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 6242쪽, 6245쪽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 포고령이 뉴스에 보도된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이미 나설 때 아이가 이 영장 없이 이런 얘기를 했고 영장 없이 체포 처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처단이라는 말을 그 포고령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착하기 전에 저는 접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포고령을 그 나중에 봤다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사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사직서 작성한 시각이 00시 09분인데 그 무렵에 피고인과 신용회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포고령을 처음 봤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것이죠? 그건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마 회의실을 나간 것은 자정 무렵인 것 같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한 5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쓰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적고 이런데 그 시간이 5분 이상 걸렸는데 뭐 그 무렵에 봤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정 전후에 봤다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증인이 언제 포고령 관련 내용을 알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 회의 참석한 사람,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이 이제 어떤 뭐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쭉 설명하셨고 네. 포고령에 대해서 그 말고 지금 이제 회의장에 오셨다가 뭐 중간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이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만두겠다고 나오고 바깥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포고령과 관련돼 가지고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증인이 모른다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뭐 그 포고령을 그때서야 봤다면은 그 사람들이 뉴스 검색을 제대로 안 했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진술 조서에 기초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신용의 진술. 아 신용의 예, 진술 지금 조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진술은 아 증인의 신용의 진술이 아니고. 진술입니다. 아 예, 네네. 신용의 진술에서 증인과 포고령에 관련된 시간 진술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은 그 회의 장소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건 모른다는 거네요. 예, 알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특검 조사 시에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포고령 내용 중에 뭐 정치활동 금지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표현 같은 것도 함부로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그런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포고령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대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공정한 내용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서 말했어요. 증인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 작성한 후에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뭐 제가 좀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가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냥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이상 사직서 쓰고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그때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그 순서는 진짜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선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제가 말을 끊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계엄이 말이 됩니까 하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예. 피고인 박성재가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 하였나요?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 안 나시지만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과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보셨죠? 예, 그건 확실히 봤습니다. 회의실 나온 직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회의실 나와서는 사직서를 썼고 두 번째 회의실 나와가지고는 그냥 뭐 저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치면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집에 나왔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도 막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제가 감찰관이다 보니까 여러 그 뭐 교정, 출입국, 뭐 범죄, 범정 이런 쪽 전부 다 뭐 여러 직원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는 혼자 나가고 다른 직원들 계속 들어오면서 저보고 인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상황에서 저 혼자 이렇게 집으로 나가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그 현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노성균 대변인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감찰관님 저도 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찰관님이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길래 뭐 생각이 같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잘해봐. 행동으로도 한번 잘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